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어제 시장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강 후 약의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상승 출발했던 양지수 1%대까지 1% 가까이 상승폭 키우기도 했지만 개인들의 매수세에 시장 변동성 커졌습니다. 이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와 배당락 이슈에 내놓는 개인들의 물량 기관 쪽에서 받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간밤의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양한 서명에 환호하면서 3대 지수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과연 오늘 시장은 어떻게 수익을 내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매매 시그널 포착해 보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 그리고 하채기 전문위원, 김선윤 전문위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먼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여러분 종목명과 함께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도 종목 고민들도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예, 전날 미국 시장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한국 시장도 뭐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배당락이죠. 배당락으로 인해서 아마 개파락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상당히 좀 풍부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양도세에 대한 회피 물량 그리고 이 부분들 때문에 다시 시초가부터 좀 매수가 유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어찌됐든 간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배당락을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약 한 1.5% 정도 거래소 기준으로 밀려서 출발을 하더라도 뭐 크게 이상한 시장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덜 빠지는 뭐 그런 동시효과의 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 투자자들에 있어서 이 양도세에 대한 회피 물량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3거래일 동안 매도가 나왔던 게 2조 1,200억 정도 매도세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거의 금융투자 쪽에서 다 받았습니다. 금융투자가 3거래일 만에 거래소 시장에 2조 2천억대의 매수를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럼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은 양도세 회피 물량이 좀 출회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전날 같은 경우 9천억대의 매도세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결국 이 부분들은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순매수를 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외국인 쪽하고 기관 쪽에서 좀 받아줬죠.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12월 달 들어서서 외국인 쪽의 수급을 보게 되면 1조 7천억 정도 매도세가 좀 나와줬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조 1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 강도가 좀 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연초 시장에 오히려 중소형 쪽 섹터들, 스몰캡 종목군들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대체적으로 연말 부근에서 금융투자 쪽에서 양시장 모두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마 금일부터 차익 매물이 좀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전 기관 쪽에서 가장 단기적인 성향이 짙은 쪽이 금융투자 쪽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금융투자 쪽에 장 초반부터 매도세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종목별로 조금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는 최고치를 찍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IT 쪽 섹터들이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좀 더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보이는 형태 대신에 업종별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흐름들을 보는 전략, 그리고 업종별로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배당락이 나타나는 오늘 지수는 좀 하락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 안에서 업종별 순환매 예상된다라고 하셨는데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이제 오늘을 제외하고 나면 올해 거래일수, 20년도의 거래일수 이제 하루,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2거래일 정도 남았는데요. 내년도 시장을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어찌됐든 간에 참, 다사다난했었었는데요. 내년도를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단기적인 흐름들, 뭐 수익 관점 혹은 추세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상승을 하고 있는 업종군들이나 섹터들 쪽에 있어서 이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데, 최근에, 원래 과거에도 그랬지만 최근에 이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성장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 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성장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췄다라는 거는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실적이 좀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건데, 대표적으로 뭐 무거운 종목이지만 뭐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DB하이텍 뭐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좀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매수세가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내년도에도 이러한 모습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IT 섹터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시도는 좀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주도했던 그런 부분들이 비메모리 쪽에 대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그들 종목군들 좀 숨고르기가 나와주는 추격 매수는 좀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누림목 구간을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에 있어서 순환매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내년도를 좀 대비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이 좀 많이 밀려 내려왔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되면 어제 개인 투자자들, 최근에 올해 시세가 좀 많이 나왔던 종목군들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좀 나왔는데 그 부분들을 기관 쪽이 좀 많이 받아줬습니다. 특히나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날 하락을 이용해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공격적으로 좀 순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들이 100만 주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기관 쪽에서 좀 매수세를 좀 받아줬죠. 외국인 쪽 일부 좀 받아줬고요. 근데 금융투자 쪽에서 상당히 거의 대부분 다 받아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세가 좀 나오게 된다면 탄력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 물량을 다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사실 금융투자 쪽에서 좀 받아주는 것보다는 투실이나 연금손 쪽에서 받아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약바이오 쪽 섹터의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고 만약에 IT 쪽 섹터에서도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연초 시장을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지수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의 탄력이 좀 더 좋았던 그런 모습들, 경향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은 내년 초에는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뭐 내년도 시장에서도 소부장 쪽 그리고 2차 전지와 5G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보통 IT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분야가 좀 상당히 많죠. 뭐 2차 전지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IT로 좀 분류가 되고 5G 쪽도 마찬가지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어찌됐든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국산화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또 다른 종목군들도 좀 많이 보여주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 쪽은 내년도에도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2차 전지는 여전히 좀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소재 쪽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소재 쪽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장비 쪽은 올라가지는 못했었거든요. 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미 증설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까지도 수주를 받아놨던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밴더라든가 LG의 밴더 뭐 그런 기업들은 좀 압축을 해서 종목별로 좀 구분을 해놓을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증설에 대한 부분은 유효한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 쪽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거고요. 5G 쪽도 이제 삼성 쪽에서 통신장비 쪽에 생산을 시작을 하죠. 연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물량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5G 쪽도 마찬가지로 뭐 내년도에 있어서 실적은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표적으로 뭐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비메모리 쪽의 종목군들, 뭐 DB하이텍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장비사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많이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박스 권역을 좀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 시도로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내년도에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을 좀 보신다든가 아니면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 코인테크 같은 기업이 있죠. 공모가가 34,000원이었어요. 34,000원인데 주가 수준은 공모가를 밑도는 그런 모습들이죠. 하락세대를 좀 뚫어놓고 있는, 뭐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부분들을 만약에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정을 받는다라면 어느 정도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엠플러스 같은 경우도 무상증자를 하고 난 이후에 좀 많이 밀렸어요.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은 긍정적입니다. 이들 종목군들이 2차 전지 쪽 종목군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5G 쪽 같은 경우는 그나마 최근 들어서 견조하게 움직이는 게 RFHIC예요. 보통 보게 되면 KMW라든가 서진 시스템, 그 다음에 솔리드 뭐 이런 기업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RFHIC가 그래도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권역의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부정을 좀 받는다라면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도 좋다라는 거.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부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내년 초중반이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가를 하는 기업들을 좀 봐야 되겠죠. 뭐 올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참가를 안 하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종목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부담 요인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보게 된다라면 첫 번째 종목은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참여를 하죠.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바닥권역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한번 눌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이런 것들은 좀 받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바닥을 탈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중항체에 있어의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죠. 빅파마 쪽과 있어의 접촉은 계속되고 있고요.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21년도가 될수록 점점 커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넥신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슈로 좀 급락을 맞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죠, 최근에.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참가를 합니다.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은 한 번쯤은 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크리스탈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크리스탈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참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런데 이러한 종목군도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은 이슈나 이런 측면을 좀 놓고 봤을 때는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한번 바닥권역에서 좀 보는 전략은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12가 사상 최고로 판매될 것이다라는 그 전망이 있어요. 4분기 판매량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그 소식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 관련주들의 흐름도 나오겠죠. 뭐 LG 디스플레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치에 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LG노텍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내문서화 이후엔 충분히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전자 같은 경우도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바닥권역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을 본다든가 아니면 BH 같은 경우도 박스권역이죠. 박스 하단 자리대에 위치해 놓고 있으니까 내년도를 대비한다면 이런 종목분들은 저가 매수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파트론입니다. 이제 바닥권역을 탈피를 하고 있고 전날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종목군들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인테플러스입니다.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지만 어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럴 때 이러한 종목군들은 한번 올장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29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자, 이제 올해 증시 폐장까지 오늘장 그리고 내일장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시장은 상승 출발을 했다가 개인들의 매물출에 강하게 나오면서 상승분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어제 대주주 여건이 확정되는 날이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왔는데 이 물량은 이 배당을 노리는 기관들이 받아냈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오늘은 이제 배당락이 나타나는 날인데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을 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청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합니다. 삼성전자 0.1% 상승인데요. 이 반도체 사이클과 주주 환원 정책 고려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잇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78,800원으로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 1% 넘게 1.7% 올려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117,500원으로 출발합니다. 우선주는 좀 빠지는 모습이고 LG화학이 파란불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0.7% 빠지면서 80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강하네요. 2.4% 올려 세우면서 80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혼조 양상인데 셀트리온만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일단 코로나 치료제 조건부 승인을 오늘 신청할 예정인데 1월 내 허가가 기대된다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이버가 0.1% 소폭의 상승, 오늘 카카오의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1.8% 오르면서 38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0.7% 오르고요. 삼성 SDI 어제는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2% 넘게 오르면서 57만 2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일단 방향이 갈렸습니다. 코스피는 0.5% 하락으로 2,793선, 코스닥은 1.19% 강한 상승 보이면서 93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셀트리온 그룹주들 중에서 제약만 홀로 강했었는데 오늘은 전부 다 지금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바이오시밀러 항체 의약품 2,70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모멘텀 받으면서 7%가량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16만 9,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시젠도 4% 상승 나오면서 18만 4,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젠의 경우에는 그룹주들, 이 임원들의 16,000주가량 자사주 매입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주가 상승에 자신감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HLB 4% 가까운 상승 나오고요. 알테오젠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7% 넘게 오르면서 16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혼조 양상입니다. SK머티리얼즈 어제까지 또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1.6% 빠지면서 35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어제 52주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죠. 0.8% 오늘은 좀 빠지면서 27만 7,800원 선으로 출발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7% 상승, KMW 0.5%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양시장의 방향이 좀 갈렸고요. 코스피가 0.3%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1.18% 강하게 좀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까지는 제약바이오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오늘은 다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해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배당락 날이죠. 원래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10년 동안은 그랬습니다. 어땠냐면은 이제 배당락에는 개파락이 나오고 지수가 흔들리는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그 왜 10년 동안은 왜 그랬느냐? 지수가 박스표에 갇혀 있었고 뭐 공매도라든지 아니면 시장을 빼려는 애들의 의지가 너무 강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배당락이니까 이왕이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뺄 그 핑계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던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흔들리는 게 좀 많았습니다. 근데 워낙 강하다 보니까 시장이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빠지면 개인 투자자들이 사겠다라는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안 그래도 내년에서 저는 시장이 굉장히 강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어차피 내년에 올라갈 장인데 흔들면 개인들이 사겠다는데 기관과 외국인 세력들이 밑으로 빼겠습니까? 절대 뺄 일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웬만해서는 흔들리질 않는데 마침 근데 이제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은 좀 흔들립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흔들리는 거고. 근데 IT 부품주들은 고점에 떠 있든 바닥에 있든 빠지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 관련 쪽으로 지금 동부하이텍이 굉장히 강하죠. 이거 계속 갈 거예요 아마. 굉장히 많이 이거 제가 2019년도 이거 10,000원 초반대, 1,300원, 1,800원대 이거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거 여기서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얘가 올라가니까 하나마이크론이 난리를 치죠.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하나마이크론 고점에 떠 있지만 이런 종목이 간다 해가지고 이것도 드렸던 종목이었고 그 외에서도 지금 시스템 반도체 뭐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 소재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IT의 초강세장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IT를 해야 돼요. IT를 해야 되고 물론 제약주들도 끝나지는 않았지만 글쎄요. 제약주보다는 IT를 하는 게 수익률이 더 많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은 IT장. 그래서 IT 전기전자와 자동차도 IT라 그랬죠. 자동차. 그래서 전차의 강세. 그래서 5G도 자동차고 자율주행도 자동차고 그다음에 인공지능도 자동차고 마찬가지 5G 자동차 인공지능도 IT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곧 컴퓨터고 IT고 IT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랑 전기전자가 내년에서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하고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뭐 OLED, 그다음에 뭐 이런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내년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일단 오늘 연말장 앞두고 배당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걸 보면 내년장에서는 확실히 IT 쪽의 섹터들이 잘 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 주셨던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월 16일 날에 이제 드렸던 종목이네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 질문 주셨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자,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장비주의이면서 OLED 장비주의. 그래서 짬뽕이에요, 짬뽕.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걸 10월 16일 날 여러분들한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드렸고 원래 수익이 거의 30% 가까이 났었는데 지금 빠져가지고 한 16%로 줄어들었지만 괜찮아요. 이거는 내년에서도 계속 갈 수 있는 섹터가 바로 반도체인데 얘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와 디스플레이 장비, 그다음에 태양광 전지 장비, 그다음에 OLED 장비 등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그린 뉴딜 테마의 뭐 태양광 섹터에 움직일 때에서도 반응을 할 수가 있고 최근에서 이제 그 코트라에서 2021년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될 거다라는 얘기와 반도체 장비주의 수출이 지금 굉장히 늘었다라는 얘기들 다 호재 뉴스로 다 들어올 수 있는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애플 아이패드의 신규 모델이 지금 OLED 패널을
채용한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OLED 패널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쪽 종목들은 오히려 조정받으면 오히려 공략을 더 해야 될 종목들이고, 내년에서는 일단 오늘은 이제 연말장에서 장중에 흔들릴 수 있으니까 흔들릴 때 싸게 사는 전략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 공략하는 종목이고, 내년에서는 그러니까 흔들린다고 여러분들이 겁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면 적극 매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이 목표치들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전에 있는 고점들을 다 신고가로 다 넘어갈 거예요. 다 넘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고, 그래서 내년에서는 반도체 장비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굉장히 좋은 이슈로 많이 뿌려낼 겁니다. 그러면 이쪽 종목들이 많이 갈 건데,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15,000원 정도까지의 목표치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목표치를 10,000원으로 줬는데, 그때에서는 시장이 지금처럼 뭐 연말장을 간 것도 아니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얘기가 아직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지금은 얘기가 좀 틀려졌죠. 그래서 이 바닥에서 내년까지,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 본다라 그러면 15,000원 이상 보는 종목이니까 목표 가격 15,000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SK 머티리얼즈입니다. SK 머티리얼즈. 자,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고 정말 징그럽게도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좋아요. 오늘도 지금 장중에 신고가를 지금 갔다가 지금 살짝 밀리는 것 같기는 한데, 자, 일단 최근의 이슈는 배터리 음극재 사업 기대감입니다. 배터리 음극재 사업도 하고 있고, SK그룹 계열사인 이 회사는 반도체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도 하고 있고, 태양전지도 하고 있고, 거기 태양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 특수가스가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특수가스를 생산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이제 관련주로 포함이 되는 건데, 이게 배터리 음극재 사업을 이제 한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강세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 마찬가지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특수가스에 대한, 그래서 뭐 그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배터리 아까 음극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기대감, 그 다음에 OLED 사업도 마찬가지 이런 이제 계속 그런 기대감에 아마도 계속 우상향으로 한 40만 원까지는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좀 싶은데, 일단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을 했다는 소식이 이미 전해졌고요. 이게 신고가까지 올라갔으면 이제 빠질 만도 한데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한 번 더 치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가져야 돼요. 위로 올라가줘야 다른 애들이 쫓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꺾이지 않고 내년에서도 한 40만 원까지 좀 달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AJ 네트워크스입니다. AJ 네트워크스. 자, 차트를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이제 들어 올리고 있는 이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매매 패턴으로 볼 수가 있고, 이슈는 지금 사업 구조를 재편을 하고 있는, 그래서 AJ 바이크라든지 AJ 셀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데, 렌탈 사업을 원래 영위하는 회사죠. 그래서 종합 렌털 업체로 뭐 파레트라든지 OA기기라든지 건설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여하고 판매를 주로 사업을 했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분할도 하고 그 다음에 매각도 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한 400억 정도의 운영 자금을 좀 조달하기 위해서 경영을 세 판을 지금 짜고 있는 과정인데, 일단은 이슈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고,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고, 얘네들이 이제 사업을 안 되는 것들을 정리하고 돈을 마련해서 뭐 신사업으로 뭔가 좋은 거를 하려고 하나? 라는 뭐 그런 기대감? 아니면은 이제 나중에 빠질 때에서는 얘기가 바뀔 수 있겠죠. 회사가 뭐 지금 뭐 장사가 안 되니까 이것저것 다 팔아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좋게 일단은 호재로 읽혀드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앞으로 이제 산업들이 바뀌니까 이제 정리를 하고 안 되는 것들은 정리를 하고 새로운 판을 잘 짜서 회사를 잘 꾸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기대감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기대감으로 일단 5,500원까지는 목표치가 일단 보이는 것 같고요. 이것도 공략은 가능한데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아야 돼요. 손절 라인을 깊게 잡지 말고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한 대략 한 4,000원 정도, 그래서 4,000원 정도 깊게 잡으면 4,000원, 짧게 잡으면
여기 4,300원 정도 잡고 매매 공략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지금 양시장 다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1.5%까지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역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매물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량 개인이 혼자서 그대로 다 받아내고 있는데요. 자, 일단 배당락 이후에 저가 매수를 노리는 이 개인들의 유입이 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거래소에서 7천억 원 넘게 지금 개장 13분 지난 상황인데 거래소 7천억 원 넘게 코스닥 시장 1,700억 원 넘는 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좀 등락 거듭하는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 오늘 상당히 강한데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전일 유럽 증시 이제 브렉시트나 백신에 대한 접종 확대 영향 그리고 트럼프 부양책 서명 소식에 일단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마감을 한 그런 좀 모습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호재로 조금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어제 일부 선반영된 모습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수에 대해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좀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시장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배당락 관련해서 지금 금융 투자에 대해서 현물 매도를 잘 받아낼 수 있을지 일단은 매수 주체가 굉장히 존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도 이제 눈을 조금 의심을 했었는데 한 5분 만에 거의 5,600억 정도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7,600억 정도 순매수를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 물량 소화하는 것들을 잘 해준다면 일단 내일까지 2020년을 마감하는 내일까지도 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라고 뭐 무난하게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지수는 5일선을 잘 지지해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 잘 지지받고 5일선까지도 강하게 좀 옮겨주는 모습인데 일단은 뭐 장은 상승을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차분히 좀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그런 시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장은 좋지만 지금은 이제 뭐 내년을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너무 겁내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보시면서 오늘은 수급을 잘 체크를 하는 현물을 어떻게 잘 소화를 하는지 저기에 따라서 오늘 시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일단 잘 체크를 해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은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LB세미콘입니다. 일단 단기적인 추세는 양호한 구간이고 아침에 이제 흔드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많이 흔들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바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전일 종가 지금 상황이라면 전일 종가는 좀 지지해주는 선에서 좀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뭐 이런 것들로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 흐름이 지금 굉장히 강하죠. 반도체 관련주 뭐 DB하이텍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승 추세에서는 끌어가시는 전략, 또 5일선을 타고 깨지 않는다면 끌어가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살짝 떠 있어서 일단은 항상 바닥 구간에서 공략을 말씀을 드리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 전일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조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내가 기계적으로 어제 종가를 훼손시킨다면 바로 빠져나올 수 있을 때
그분들에 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모습도 좋지만 확실히 눌릴 때는 확실히 한번 딱 눌러주는 것도 좋거든요. 골이 딱 달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일단 지금은 지켜보시고 대응 여부를 좀 검토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살펴볼 종목은 이제 BH입니다. 보통 이제 아이폰이나 이런 종목으로 관련된 핸드폰 관련주를 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지금 뭐 5G 안테나나 뭐 이런 부분들 자동차용 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이슈가 있는 그런 회사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수렴을 만들고 다소 지지부진하게 조금 박스권을 만들면서 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은 뭐 잘 지지해주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매수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차트가 다소 이제 짧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매수가 전에 이제 확실한 자리에서 좀 진입을 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아예 바닥보다는 살짝 떠있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22,000원 좀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회복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입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단기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뭐 단기적으로도 상승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 탄력성이 있는 종목이나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단기성으로 3% 5% 이렇게 수익 내려고 접근하신 것보다는 크게 멀리 보고 정고점 뭐 27,000원 이상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좀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천천히 지켜보시고 최소 못해도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보고 삼으시는 게 어떨까. 일단은 뭐 지금은 메리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잘 한번 지켜보자. 다만 22,000원 정도는 좀 회복을 하고 확실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자리에서 이제 진입하시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종목입니다. 인선 ENT입니다. 인선 ENT 관련해서는 폐기물 처리로 좀 엮여 있죠. 뭐 제넨바이오나 YN텍 같은 종목들도 폐기물 처리인데, 일단은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8월 달에 이제 그 장마가 비가 많이 왔었죠. 일단 그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좀 쉬다가 요즘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지금 뭐 추세 안정 찾으면 좀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눌림목 구간이잖아요. 눌림목에서 살짝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추세입니다. 일단 11선을 잘 지지해주고 올려준다면 지금 흐름은 굉장히 양호하거든요. 다만 이 자리에서 이제 강하게 뭔가 상승으로 가려는 모습을 뿜어주지 않는다면 조금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 최소한 이제 11,100원 정도는 어느 정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12,000원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단기성으로 살짝 들어가셨다가 또 빠져나오고 이렇게 좀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11선 지지받는 선에서는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어서 수익률 도전하는 날이죠.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임팩플러스입니다. 일단은 아침에 조금 눌려줄 줄 알았는데 바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도 괜찮습니다. 뭐 반도체 장비 쪽,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이 굉장히 업황,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도체 관련주는 잘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존에 뭐 삼성전자 물론 반도체 대장이지만 일단 그런 종목 대장주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승이 많이 됐고, 일단 지금은 상승이 시작되는 그런 종목들을 잘 체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매수가 14,500원 정도 오면은 제일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지금 뭐 자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15,000원 구간 정도에서 좀 진입하시는 그런 관점, 뭐 지금 자리도 나쁘진 않거든요. 다만 한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지금은 이제 정찰대 정도로 좀 진입을 하시고 최대한 14,500원 아니면 전일 종가 15,000원 정도에서 그 밴드 안에서 진입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짧게 14,000원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넓게 보실 거면 13,000원 정도 보시고 진입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목표가는 단기 스윙 관점에서 17,000원 정도 보시고 진입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신다면 괜찮다. 이 종목은 뭐 단기 스윙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양호한 종목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는 틈틈이 조금 잘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인텍플러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인텍플러스였습니다. 지금 매수가는 오늘 장에서 좀 많이 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14,500원에서 15,000원 사이 구간에서 진입하면 좋겠다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단기 스윙 관점에서 목표가 17,000원 설정해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양시장 계속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정말 강하게 올려 세웁니다. 1.8%까지 지금 상승폭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이에 개인은 거래소에서 8,500억 원, 코스닥에서 2,000억 원 넘는 매수로 시장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하채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치기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정말 강하네요. 오늘 시장 흐름과 또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지난번에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렸을 때 3월까지 해서 국내도가 좀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시장을 조금 안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서 그동안에 소형주였죠.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코스닥 2.08%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형주에서 약간의 소형주로 자금이 좀 이동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시고 그동안 중소형주들 작은 종목 가지고 계시다가 대형주한테 좀 소외를 받았지만은 이번에 다시 한번 소형주와 또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시그널 종목 세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인포뱅크가 되겠는데요. 22일 날 한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또 23일 날도 해서 연속 이틀 동안 좀 상한가를 들어갔었는데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다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을 건데 일단은 애플 쪽에서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을 하겠다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다 대거 상승했었죠. 인포뱅크라든가 대성 엘텍, 그다음에 유니캐스트, 엔디스 테크놀리 등.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24일 날 크게 연봉이 좀 만들어진 게 조금 매물에 대한 부담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이제 5일선을 지지를 조금 받아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여기에서 5일선이 무너지게 되면 11선까지도 조금 밀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급등주들은 조금 우리가 축격 매수라든가 이걸 할 때 조금 눌림목을 좀 보거나 아니면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좀 좋다. 아니면 아예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는데 일단 인포뱅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한 파동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서 그래서 한 11선 정도에 오면은 한번 잡아보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자 3월 19일에 이 차트의 흐름을 좀 봤을 때요. 자 우리가 봐는 엘리엇 파동이죠. 지금 보시면 이제 5파 구간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 5파 구간이 조금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눌렸을 때, 특히 한 11선 정도에 좀 왔을 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분봉을 좀 봤을 때, 5분봉이든 10분봉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보기 편하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분봉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박스권을, 삼각수렴의 박스권을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분봉에서 보시겠지만은, 이런 흐름을 좀 고유가가 어느 정도에서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조금 우리가 12선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종목은 PH 바텍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휴대폰 부품 업체이죠. 특히 이제 갤럭시 부품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마그네슘이라든가 아연, 알루미늄 소재를 통해 가지고 휴대폰이라든가 그다음에 노트북, 휴대용 기기의 외장재라든가 내장재 또 조립 모드들을 생산까지 해서 판매까지 하는 그 업체인데, 이제 갤럭시 이제 보급형의 이제 메탈 케이스를 이제 공급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갤럭시 폴드의 힌지를 좀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한번 폴더폰에서 힌지 관련해서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는 이제 핸드폰의 그 틀이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 같다. 삼성에서도 지금 이제 노트 같은 경우는 생산 중단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음 달에 이제 S21이 이제 공개가 되겠는데, 출시가 되는데, 이제 노트 일부분을 접촉해서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이 폴더블 폰으로 좀 변화가 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그 폴더블 폰 관련해서, 힌지 관련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 드리겠고, 시장이 워낙 지금 3월 달에 안 좋아가지고, 그때 이제 많이 빠졌었죠. 원래는 이 주가가 더 갈 수 있었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시장 영향에서 많이 좀 빠져버리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또 실적을 봐도 실적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실적을 좀 봤을 때도 2020년, 그다음에 21년, 22년 이렇게 해서 조금씩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올해 연간 단위를 봐도 대부분의 업체들이 적자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당기 순이익이 4년 연속 작년까지 해서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당기 순이익이 턴어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당기 수익이 340억 정도 나온 올해 대비해서 점프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을 바라보고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려서, 지금 어제 좀 상승을 하고 오늘 지금 장중에 살짝 좀 상승했다가 보합권에 좀 머물러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을 좀 봤을 때 한 19,500원 정도 왔을 때, 19,600원 이 정도 왔을 때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매수 타임을 좀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페노션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자 영역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인 그룹 계열에 있어서의 굉장히 대표적인 벽크선사라든가 철광석, 석탄 곡물들을 운송하는 그런 비중이 높은 회사인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쪽에서의 철강 수요가 좀 높다 보니까 철강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이고, 또 곡물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수익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또 철광석의 가격이 오르면서 BDI 지수도 지금 계속해서 운임지수죠. 벽크선 운임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보실 것 같은데, 근데 단기적으로나 이렇게 봤을 때 보시면 이렇게 한번 사이클이 좀 118에서의 첫 팔이 나왔었고, 두 번째 조정 나왔고, 세 번째 좀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파동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증내,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영역으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채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도전 종목도 궁금한데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을까요? 네, 이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하게 가지 않고 좀 꼬리를 많이 달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수익 좀 내려고 하면은 꼬리 달려가지고 조정이 나와버리는 그런 패턴을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일단은 이동포시 솔루션 업체로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KT라든가 LG에 이 솔루션을 좀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루온 LBS라는 종속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위치 기반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위치 기반 서비스가 AI라든가 VR 또는 광고에까지도 같이 좀 접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루온 LBS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쪽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내가 어느 하나를 검색했는데 다른 사이트라든가 다른 어플로 들어갔는데 내가 관심 가지고 있던 것을 캐치해가지고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 쪽으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G 관련해가지고도 국가에서의 수행했던 기업으로서의 좀 선정이 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5G로서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카드 솔루션이죠. 카드 발급이라든가 발송기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서 페이 쪽하고도 좀 관련이 많이 됩니다. 요즘 워낙 이제 축복을 하다 보니까 전자결제 쪽에서도 좀 페이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삼성페이를 좀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삼성페이에도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술적 분석을 좀 살펴보면요. 3월 19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든 종목들이 다 찍고 올라갔었습니다. 올라와서 단기적으로 지금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4월 이후에 한 6개월 이상, 8개월 계속해서 조정을 좀 주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 조정이 주면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어떤 악재가 나오거나 매도 물량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가가 지금은 조용하는데 소형주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수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도 좀 추세가 이렇게 좀 떨어지고 나서 여기에 좀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좀 매력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자, 매수가는 1,370원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1,700원, 손절가는 1,320원 말씀드립니다.
네, 하체기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이론이었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시장 계속해서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0.4% 지금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도 1.7%가량 상승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2,820선 타진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개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9천억 원 가까이 사주고 있는데 역시 지금 기관 쪽에서 매물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죠. 기관 8천억 원, 그중에서 금융투자 쪽에서 6,900억 원가량 내놓고 있는 매물 오늘은 개인 쪽에서 그대로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말 강합니다. 특히 오늘은 또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이제 양도세 우려감 다 벗어나는 모습이고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쭉 이제 중소형주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게 열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굉장히 강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삼형제들 흐름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장 초반 이후에 좀 밀리는 모습이고 셀트리온 삼형제의 흐름에 따른 지수의 상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외에 작은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지수를 크게 견인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좀 볼 건데요. 우선은 삼성전자부터 좀 볼게요.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간 많이 올랐고 어제도 좋은 흐름이었고 어제는 이제 외인들의 매도가 좀 강한 모습이 좀 나왔죠. 최근 들어서 외인들은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는데 기관들이 좀 매도 우위를 보여주다가 갑작스레 또 이 며칠 사이에 강한 매수 흐름을 좀 보입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 기관들이 과연 또 매도 쪽으로 돌아선다면 약간 좀 움직임 자체가 불안할 수는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보자면은 외인이 현재 매도가 50만 주대가 나오고 있고 기관들도 매도를 혹여나 좀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 종목을 지금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이제 몇몇 뉴스 기사에서 보자면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어제 많이 샀다는 얘기들이 좀 들리면서 조금 불안하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나 외인들 오늘 시장 흐름에서 양매도 쪽으로 결과가 바뀌어버린다면은 정말 삼성전자는 조심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계에서 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말씀드렸던 가격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그날 매도 시점을 5분 터치하려는 했지만 다시 올려쳤기 때문에 현재 제 리딩상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또 사실 오늘 최저가 부분 한 77,500원짜리 이탈하거나 77,000원대까지 내려올 경우에는 위험한 자리긴 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좀 아직 살아있긴 해요. 지금 또 올려치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선은 지켜보지만 정말 신규적인 접근은 진짜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신규적인 접근 자체를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이슈몰이를 하는 종목들 항상 끝자락이 조금 아쉬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꼭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LG전자와 이노텍 얘기인데요. LG전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신고가 패턴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고 LG 이노텍도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두 종목 다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엄청나게 좋은 수익이 현재 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LG 이노텍은 11월 19일경에 제가 추천을 좀 드리기도 했었네요. 시가는 잘 가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점 부분을 이어보자면 해답은 있어요. 이 자리 자체가 좀 조심해야 될 구간으로 우리가 좀 보여지는 그 자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20만 원대가 1차적인 목표가가 됐었던 거고 23일 날 올려쳤다가 밀렸던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한번 밀렸다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거 보자면 다시 한번 20만 원까지의 상승 여부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게 움직임은 더 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기관들이 꾸준하게 현재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매수를 만약에 하시더라도 충분히 분할 매수하셔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빠르게 정리하고 나와야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홀딩하시고 관망하시는 전략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보자면
ICD인데 이 종목도 이제 9월 7일 날 추천한 지는 좀 오래됐었어요. 그리고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조정 많이 받았다가 다시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소형 IT주들 주목해야 된다고 몇 달 이제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관련주들이 상승을 잘 하고 있는데, ICD도 신고가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갈 채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정 주가가 2만 원 이상입니다.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ICD 정말 한참 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만 4, 5천 원 가도 괜찮아 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걱정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더 보셔야 돼요. 최소 2만 원 이상 보셔야 되고 2만 4, 5천 원까지도 보셔야지 제대로 먹었다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HMM인데 발티군인 지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주가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전고점 돌파하면서 강한 탄력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급적으로도 기관들 꾸준하고요. 외인들 다시 잡아주는 모습에서 거래량까지 다시 한번 좀 오늘도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전고점까지 볼 수가 있겠죠. 다만 근데 이제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긴 조금 높은 자리니까 이것만 주의하시고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김선희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양시장 계속해서 힘을 좀 내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 끝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또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